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결혼 13년 차 이남이녀 장남의 며느리입니다. 저는 1년 전 미루고 미루었던 큰일을 하나 시작했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거였습니다. 시어머니의 치아 상태가 나쁘다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큰돈이 들어야 한다는 걸 알기에 애써 모른 척 외면했고 또 해줄 마음이 없으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어쩔 수 없이 해드리게 되었네요. 해가 갈수록 시어머니는 음식을 흘리시는 일이 많아지셨고 그동안 즐겨 드시던 딱딱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키다가 목에 걸려 캑캑대고 또 음식들이 소화가 안 돼 며칠 동안 얹혀 고생하시는 것도 자주 봐왔었습니다. 전 그럴 때마다 치아 상태가 어찌 되었는지 제대로 살펴볼 생각도 없이 그저 그런 모습들이 보기 싫어 밥도 따로 먹었고 왜 자꾸 음식을 더럽게 흘리고 드시냐고 좀 신경 좀 써서 드시라고 핀잔을 드리기 일쑤였습니다. 그러나 저희 시어머니 제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핀잔을 드려도 단 한 번도 이가 없어서 그렇다 말도 못하시고 며느리의 신경질과 잔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치만 보던 분이셨네요. 그러나 올해 초 저희 시어머니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과 항암을 하시면서 전 애써 외면하던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눈으로 직접 하나하나 보며 알게 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수술을 하시고 기력이 없으신 시어머니께 죽을 입에 떠 넣어드리다가 그제야 본 이빨의 총 개수는 10개도 안 됐습니다. 그것도 다 제각각 흔들리는 모양인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불쌍함에 그저 눈물이 막 쏟아지려는 거 꾹 참고 모른 척 했습니다. 저 시집 오자마자 시어머니랑 같은 집에 산지 햇수로 13년 차인데 그동안 시어머니의 자잘자잘한 시집살이에 잔소리에 또 성격 차이에 질려버려 신경 안 쓴 지 한참 되었고 다정다감한 말을 섞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희 부부는 남보다 더 못하게 서로 멀어져 갔습니다. 같은 한 집은 같은 집에 살아도 남처럼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없고 모른 척하고 식사도 따로 하고 아무튼 제가 그냥 더 피해 다녔습니다. 이렇게 신경도 쓰기 싫었던 시어머니였는데 치근함에 저도 모르게 5년 동안 모아놓았던 적금이 만료되면서 시어머니께 임플란트를 해드리겠노라 하며 대뜸 약속을 해버렸네요. 그날 병원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전 많은 생각 않고 선뜻 해주겠노라 말을 뱉은 것에 대해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. 내 부모도 아닌데 내가 왜? 어머니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남인 내가 왜?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냥 다시 못한다고 돈 없다고 할까? 하며 내 자신의 섣부름을 원망하며 그날 밤 많은 갈등을 했지만 결국 뱉은 말을 되돌리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시어머니 퇴원 후 임플란트를 하러 치과병원으로 같이 갔습니다.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.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가 너무 많이 상해 그동안 많이 불편하고 힘드셨을 텐데 왜 이제야 모셔왔냐고 한 소리 하시며 치아는 조금 이상할 때 바로 치료해야 그나마 돈이 적게 드는데 이 정도면 금액이 많이 나올 거라며 어찌하실 거냐 저한테 되려 물어보더라고요. 저희 시어머니는 그 소리 듣고 나 암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안 하시겠다 하셨지만 저 그 소리 듣고 울컥해 의사 선생님께 비싸더라도 괜찮고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 임플란트 박을 수 있는 건 다 해달라고 과감히 말해버렸습니다. 이게 그 순간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저도 모르게 그냥 내질러 버렸더니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.
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시어머니 평소처럼 말씀도 없이 훌쩍이시며 내가 뭐라고 네가 피같이 번 돈을 이렇게 쓸모없고 못된 늙은이한테 쓴다고 했니?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일 치과병원 취소해라 하시는데 평소 같았음 그냥 모른 척하며 무시하거나 날카롭게 쏘며 한마디 했을 텐데 또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저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. 그러니 아무 말씀 마시고 치료나 잘 받으세요. 해버렸습니다. 이 글을 쓰면서도 나같이 무뚝뚝한 사람이 그날 어찌 그런 간지러운 말을 했는지 지금도 순간 쑥스럽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. 하여튼 제 그 한마디에 저희 시어머니 오는 내내 차 안에서 제 운전하고 있는 한쪽 손을 꼭 잡으시더니 오열을 하고 우셨습니다. 그리고 저도 같이 울고요.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잠결에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줘서 남편인가 보다 하고 손을 잡아 제 얼굴에 살짝 댔는데 느낌이 이상해 눈을 떠보니 글쎄 저희 시어머니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흐뭇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웃으시는데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. 저희 남편은 제 옆에 누워 본인도 본인 엄마의 변한 모습이 신기했던지 같이 흐뭇하게 쳐다보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. 그러나 이 상황은 화를 낼 수도 없었고 또 처음 당해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 역시 너무 어색해서 좋다고 웃을 수도 없는 처지에 정말 뻘쭘하게 굳어서 한참을 있었네요. 여러분, 상상이 가시나요? 하여튼 제가 시어머니께 돈 좀 쓰고 생전 처음 해본 이쁜 말 한마디에 감동하셨는지 그 이후 제 친정 엄마보다 더 유난히 저를 챙기시고 이뻐하시고 본인 친자식들보다 더 아껴주셨습니다. 한동안 시어머니의 갑자기 변한 행동에 전 너무 당황하고 감개무량해 어찌할 바를 몰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살다 보니 또 적응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며느리이자 딸이 되어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. 한때는 저희 시어머니를 꼭 빼다 닮은 신우가 본인 엄마 잘 모시지도 못하면서 서운하게까지 한다고 저를 은근 깔보고 무시하고 막대했었는데 이젠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챙기고 또 고마워하고 있네요. 사실 예전엔 신우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그 전날부터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이젠 진짜 식구가 되어 너무도 평안하고 모여도 친정 식구들처럼 즐겁기만 합니다. 하여튼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시어머니 건강관리 잘하셔서 위암도 많이 좋아지셨고 이빨이 있어 잘 드셔서인지 살도 건강하게 찌시고 이젠 돌도 씹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정정하신 게 눈에 보여 너무 다행이네요. 오늘도 저희 시어머니 저 힘들게 음식하지 말라며 배달시켜 먹는 갈비 뜯으면서도 저한테 고맙다 고맙다 하시며 즐겁게 드시고 계십니다. 평생 이빨 없이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빨 해준 덕에 맛있고 건강한 음식 먹어 본인이 암과 싸워 이겨 이렇게 기록도 찾으시고 그동안 먹고 싶어도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시다는 말씀하시며 모두 제 덕이라 돌리시며 고마워하시고 칭찬만 해주시네요. 뭐 저는 이런 시어머니 덕에 화를 낼 시간 미워할 시간도 없이 어머니의 그 고마움에 지금은 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네요. 참 지금 보니 저희 남편 이야기가 거의 빠져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두 여자 사이에서 하도 마음고생을 해서 지금은 머리털 반 이상이 빠져버린 지경이 되었지만 남편 말하길 이젠 더 이상의 고민 없이 남아있는 나머지 머리털 반은 지키게 되었다고 많이 기뻐하며 싱글벙글 웃는데 왜 이렇게 애처롭고 안쓰러운지 또 눈물이 나려 하네요. 그동안 13년 동안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었을까요?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진작 꿍하지 말고 곱게 예쁘게 말만 하고 살았어도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13년의 세월을 허비한 것 같아 앞으로는
허비한 삶 만회하려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. 모두들 행복하세요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